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보다 무려 1000배나 빠르다는 국산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소득으로부터 자유를 이루려는 모든 형들은 참여할 수 있어. 네이버 카페가 있고 카카오 단톡방이 있어. 영상 하단에 주소를 걸어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자유롭게 반말로 의사소통 했으면 좋겠어.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비트코인보다 1000배가 빠른 국산 블록체인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내가 소득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하고 구글링을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사나 혹은 정보들을 찾던 도중에 사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이 사슬이라는 것은 국산 블록체인인데 2022년 6월인가 7월쯤에 메인넷을 오픈한 걸로 보여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개의 SL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에어드롭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상 시청하면 100개의 사슬 코인을 받을 수 있겠지. 방법을 알 수 있겠지. 자, 물론 이 사슬 블록체인의 코인인 SL 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 사슬을 만든 아티프렌즈라는 회사 같은데 거기도 보장을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보장을 못해.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형들은 이 SL이라는 코인을 에어드롭 공짜로 받은 후에 자신의 지갑에 이 100개의 SL이 꽂혀 있는 것을 본다면 더 관심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사슬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에도 더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내가 그랬고 형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그래서 구글에 사슬 블록체인이라고 썼어. 그러면 ET뉴스 들어가 볼게. 전자신문. 우리나라 한국 국내에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정도의 매체이지. 전자신문에서 이런 글을 실었어. 진짜 빠른 3세대 블록체인 나온다. 사슬 메인넷 출격이라는 기사가 있지. 그러면서 발행일이 2022년 6월 2일 날 발행을 했어. 지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 자, 사슬 블록체인에 대한 3세대 제너레이션, 3세대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미지를 붙여놨고, 읽어볼게 글을.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3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의 메인넷이 출격한다. 완전한 탈중앙화를 구축하면서 속도 문제를 해결, 비트코인의 1000배 이상 TPS 초당 거래 속도를 구현했다. TPS Transaction per Second, 1초에 몇 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단위지. 그거를 비트코인 대비해서 100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대. 더 읽어볼게. 탈중앙화와 보안, 확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탈중앙화가 됐다고 보고 있고, 보안도 비트코인이 나온 이래 여태까지 해킹 사례가 없는 걸로 봐서는 보안도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했다 혹은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확장성, 즉 많은 사람이 이걸 쓰느냐,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결제에 이걸 쓰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성과가 많이 모자라지, 확장성에. 하지만 이 국산 기술로 만든 사슬 메인넷이 이 트릴레마를, 코인계의 트릴레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알아봐야겠지. 이 확장성이 왜 부족하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TPS가 아마 7TPS, 1초에 7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자, 더 읽어볼게.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아티프렌즈는 이달
중 사슬 메인넷 가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해. 사슬 메인넷에 기반해 채굴되는 코인과 대체 불가능 토큰 NTF를 보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 이제인 아티프렌즈 부대표는 탈중앙화를 유지한 상태로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생각한다며 로컬에서는 최대 3000TPS, 글로벌에서는 800에서 1000TPS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지. 근데 숫자만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이 7TPS 정도 된다고 하면 최대 3000, 로컬이라고 하면 국내겠지. 국내에 노드들이 다 있다는 가정하에라 이겠지. 그러면 1000배는 안 되네. 기사를 조금 과장되게 쓴 건 있어 보여. 하지만 7TPS보다는 무척 빠른 속도지. 자, 통상 1세대 블록체인은 최초로 분산 장부 공유 기술이 도입된 비트코인 시대에 2009년부터 15년까지를 뜻하고 이후 스마트 계약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기술이 도입된 이더리움 시대를 2세대로 구분한데 2015년 이후부터를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 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도 요런 설은 한번 들어봤어. 즉 코인에 화폐의 기능만 있는 비트코인이 1세대이고 비트코인에다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가미한 것을 이더리움부터를 2세대로 놓는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다만 요렇게 이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자, 그래서 3세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유지한 상태로 1, 2세대의 한계로 지적되던 속도 문제와 보안성 문제를 충족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는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클레이튼 등 3세대 블록체인 이것들도 3세대 블록체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들 메인넷은 빠른 속도를 위해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해. 그렇지. 속도를 챙겼으면은 탈중앙화가 안 된 걸로 보여질 수 있지. 계속 더 읽어볼게. 사슬 블록체인 엔진 특징은 이전 세대의 기술의 한계로 제시되었던 파이널리티, 불변성과 저장 공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머클트리 개념을 적용해 모든 노드 컴퓨터가 같은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도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서 각 사용자가 시드를 유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해.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잘은 이해가 안 돼. 넘어갈게. 비트코인 자급증명 방식의 경우 6번 블록이 승인되는 것을 기다려 결제가 최종 확정되는데 이 결제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측면에서 불변성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 한 개 생성에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파이널리티까지 1시간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지. 이것도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넘어갈게. 자, 속도를 개선한 이더리움 역시 한 개의 블록 생성에 15초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1분 30초 정도가 필요하다. 결제를 포함한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이 3세대 블록체인을 주장하는 대부분 프로젝트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티프렌즈의 견해다라고 해. 아티프렌즈에서 얘기했지. 자, 아티프렌즈는 초기 우아한 형제들에서 검색 엔진 개발과 전산 인프라 개발 운영 등을 맡았던 이정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고 해. 우아한 형제들에서 검색 엔진 개발과 전산 인프라를 개발 운영을 했네. 초기 블록체인 시장에서 암호화폐 공개 ICO가 남발했던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블록체인 엔진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만 집중해 왔다. 사슬 메인넷 코인 채굴 기능이 들어있긴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등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라고 해. 자, 그렇지. 이 ICO가 얘기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공개 이 일반 대중들에게 코인을 판매를 하는 거야. 자, 우린 이런 백서가 이 백서대로 엄청난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 예정이니 이 코인을 사라. 이 코인이 나중에 상장하면 대박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ICO를 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실제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ICO를 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메인넷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이었는데
돈을 이게 다 끌어모으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그냥 돈을 먹튀하고 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 코인계에. 그래서 많은 불신임. ICO는 이제 보통 뭐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토큰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ICO를 해서 메인넷으로 가겠다 이런 개발 계획을 쭉 짜는데 이런 행위들이 코인 생태계를 넓히거나 코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코인 시장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나도 생각해. 자, 그래서 이 단락의 요점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많았던 ICO를 안 하겠다. 그리고 상장 계획도 없다.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본연의 기술을 에 집중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돼. 이 사슬 메인넷은. 자, 그래서 이재인 부대표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블록체인의 고정관념을 깼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낭비되는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한 것이 IT 프렌즈의 특허 기술이자 해결 방안이라고 해. 뭐 다른 기사에는 뭐 이 IT 프렌즈에서 쓰는 기술이 뭐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해.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를 뭐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나도 이게 이 사슬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알고 나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더라고. 그래서 뭐 형들도 각자 알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지. DYOR Do Your Own Research. 혼자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찾아봐야 돼. 많이 찾아보고 그래야지 사기를 안 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균형 잡힌 시선, 내가 좋아하는 거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DYOR Do your own research를 해라.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봐라.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내 말도 다 믿지 마. 그냥 정보로만 한 조각의 정보로만 생각하고 형들 스스로도 더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결국은 뭐 요점을 말했을 때 이 사슬이라는 국산 기술의 블록체인 메인넷을 론칭을 했는데 여기서 에어드랍을 한다고 해. 그래서 나는 이미 100개를 받았는데 형들에게 어떻게 받는지 내용을 설명해 줄게. 자,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가디라고 치면 돼. 가디라는 앱이야. GUARDEE 앱을 설치를 받고 나는 이미 설치를 받았기 때문에 열기가 뜨겠지. 형들은 설치를 한번 해봐. 이게 뭐 정확히 모르겠어. 나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 사슬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기술력이 있는 건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사슬 블록체인의 개발사인 아티프렌즈의 단톡방에 들어가서 질문도 여러 가지 해보고 했는데 아직 뭐 나 스스로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야 나도. 그래서 보면 이 다운로드가 지금 100개밖에 안 됐지. 아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혹은 뭐 이게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거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아무튼 뭐 다운로드는 굉장히 낮아.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앱을 열면 이렇게 뜨지. 자, 그러면 계정 만들기를 누르고 뭐 UI는 굉장히 깔끔해.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면 돼. 8자리 1, 2, 3, 4, 5, 6, 7, 8 엔터. 비밀번호 확인 1, 2, 3, 4, 5, 6, 7, 8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2번 세팅하면 들어가지. 그래서 생체인식 등록을 하겠냐고 물어봐서 생체인식 등록을 할게. 나는 이 시드 구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코인을 해본 형들이라면 알 거야. 시드 이거 중요해. 내 계정을 복구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이 시드 구문은 여기 클릭해서 복사하기가 있지. 클릭해서 복사해서 잘 보관을 해놨으면 좋겠고 이걸 만약에 클릭해서 복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 시작하기 누를게. 그냥 시작하기 누를게. 시작하기 누르면 들어가는데 저 시드 구문은 우측 하단에 설정 메뉴가 있지. 설정에 들어가서 시드 구문 확인이라고 누르면 아까 봤던 시드 구문을 뭐 생체인식 로그인으로 해서 하면 다시 나와. 그래서 이 시드는 분명히 클릭해서 잘 복사를 해놔야 돼. 계정 복구를 위해서 필요해.
자, 그래서 앱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 뭐 위에 상단에 가디라고 트레이드마크가 있고 뭐 계좌 변경, 계좌 기록 뭐 등등이 있는데 먼저 에어드롭부터 확인을 할게. 아마 이게 잠깐만 원래 이렇게 팝업이 떴는데 지금 안 뜨네. 자, 여기 혜택으로 갈게. 혜택으로 가서 에어드롭 받기 있지. 에어드롭 받기를 눌러서 가디 런칭 기념 에어드롭 100 SL을 지급하는 이벤트야. 그래서 가디 사용자 선착순 10,000명이야. 이게 10,000명이 언제 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다운로드 수가 100명인 걸 보면 많이 안 찼겠지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12월 29일까지고 그 구글 폼에 지급받을 사슬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돼 있지. 자, 일단 지갑 주소가 필요해. 뭐 에어드롭 받을 지갑 주소겠지. 어디로 가냐면 뒤로 다시 가서 지갑, 여기 지갑에 가. 좌측 하단에 지갑 메뉴가 있지. 지갑에 가서 여기서 여기를 눌러서 계좌 주소 확인하고 돼 있지. 그럼 이걸 누르면 계좌 주소가 나와. 자, 이게 주소야. 우리 지갑 주소. 일반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계좌 주소겠지. 자, 여기서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됐다고 뜨지. 자, 그럼 다시 아래 혜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에어드롭을 누르고 여기 아래 에어드롭 받기를 눌러.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구글 이메일 주소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미 내 계정으로 에어드롭을 받았기 때문에 내 메일 주소를 좀 가렸어. 내 개인 메일 주소라서. 자, 그리고 여기 필수 항목에는 꼭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사슬 주소라고 돼 있지. 여기 내 답변. 여기에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넣으면 돼. 자, 이렇게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여기에 넣고 가디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받았던 가디 앱이지, 지갑 앱이지. 근데 사용하자마자 이거를 모르겠지. 이걸 불편했던 내용은 좀 사용해봐야지 불편했던 점을 알 수 있는데 뭐 가디를 에어드롭 이벤트를 하기 전에 가디를 사용해봤던 형들이라면 알겠지. 불편했던 점 여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면 돼. 자,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지갑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여기 100 SL이라고 뜰 거야. 자, 근데 지금 나는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지갑으로 바꿀게. 지갑을 바꾸려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로그아웃을 눌러주면 돼. 여기 로그아웃 하고 그런데 로그아웃을 해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계속 들어가는 것밖에 안 나와.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비밀번호 키가 이 디바이스에 저장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밀번호 분실이라고 눌러. 그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 키 파일 삭제를 할게. 자, 이렇게 하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외부키 복구하기를 할게. 내 외부키가 있거든. 그래서 키 파일로 복구를 해서 여기에 내 키를 넣으면 되겠지. 아니구나, 이건 키 이미지고 나는 외부키로 로그인을 할게. 외부키로 로그인해서 사슬 외부키로 해서 여기에 내 개인 키를 넣으면 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지. 나는 지금 89.999999309라는 SL이 있는데 원래 100개를 받았어. 100개를 받았는데 테스트 차원에서 송금을 했는데 계좌 기록을 확인할게. 계좌 기록을 확인하면 여기 우측 상단에 계좌 기록이라고 있지. 이걸 눌러서 확인하면 처음에 에어드랍 이벤트로 어드민에서 100개를 줬고 클레이즈맨 노드라는 계정을 내가 생성을 했어. 이 계정은 뭐냐면 내가 노드를 돌리는 계정인데 이 계정에 테스트로 10개의 슬을 줬지. 사슬을. 그래서 10개가 마이너스 됐어. 근데 이걸 보내면서 이걸 눌러보면 이런 상세 내역을 알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지금 익스플로러에서 보기라고 해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가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연결이 안 되더라고. 연결이 잘 이렇게 안 돼. 근데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고 이건 내가 메일로 써야겠네. 추가로. 그리고
그러면 익스플로러 화면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사슬 Q&A라는 단톡방이 있어. 여기 단톡방 안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단톡방에. 여기 단톡방 안에 공지사항에 보면 사슬 블록 익스플로러라고 있어. 그래서 이걸 누르면 사슬 블록체인의 익스플로러 화면이 나오지. 메인넷 블록은 지금 248,275개가 생성이 됐고, 뭐 트랜잭션은 이만큼, 그 다음에 리슨 마이너, 채굴자들은 36명. 여기에 내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 나도 노드를 오늘 만들었어. 아무튼 그렇고, 여기 각자 트랜지션, 레이스트 메인 블록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오고, 아무튼 뭐 블록체인에 대한 상세 내용, 현황판이지. 이걸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다시 지갑으로 돌아가면 여기 그래서 89개의 슬이 있고, 나는 지금 현재 뭐 이 앱을 좀 더 보면 계좌 변경 메뉴를 누르면 여기 사슬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계좌도 지원을 하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계좌를 사용하고 싶은 형들은 테스트로 한번 해봐. 테스트.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도 믿지 마라.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말고 하고 싶으면 테스트로 한번 일단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계좌를 지갑으로 사용하는 건 테스트로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단에 혜택으로 가면 채굴하기가 있어. 그래서 채굴하기를 누르면 맥이랑 윈도우에서 채굴을 하는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맥은 맥 PC에서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이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에 있는 원격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상으로 내가 서버 자원을 받아서, 컴퓨터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다 도커도 깔고 사슬 노드에 또 설치하고 해서 노드를 돌리는 기능이 있거든. 나는 지금 윈도우 AWS에서 사슬 노드를 설치했어. 그래서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 필요한 형들은 뭐 이 영상을 보고 노드를 돌려보는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고, 해볼 수 있고, 혹시 필요하면 하단에 댓글로 노드 설치하는 영상도 올려줘라고 하면 나도 설명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찍을 것을 검토를 할게. 자, 그래서 나는 노드도 돌리고 있고 에어드랍도 받았고 그렇다. 그리고 이 지갑 앱은 뭐 형들도 한번 더 둘러봐. 더 어떤 게 있는지 더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주소록에 보면 사슬에 주소록도 추가를 할 수 있어. 주소록 추가해서 계좌로도 추가를 할 수 있고, 혹은 아니다. 여기 개인 계좌 번호지. 퍼블릭키 계좌 주소를 넣으면 추가를 할 수 있어. 자, 아무튼 형들도 이 앱을 한번 에어드랍도 받고 앱도 한번 둘러보고, 여기 다른 계좌로 송금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에어드랍 받은 형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내 계좌로 한번 싸줘. 계좌 주소는 여기 계좌를 눌러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 있지. 여기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주소록이나 아니면 뭐 주소로도 송금할 수 있는데, 여기 닉네임으로도 송금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닉네임이 대문자 CLAZY 클레이지 매니아, 차일드시 크레이지 매니지, 게르니, 철없고 게르니 어른, 그 다음에 여기 태그도 0000이라고 붙여줘야 되더라고. 이 태그의 역할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아마 이게 동일한 닉네임이어도 이 태그로 구분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내 계좌 주소가 나오지. 그래서 테스트로 슬을 보내주고 싶은 형들은 여기로 테스트를 한번 보내줘. 그러면 나만 좋은 일 되겠지. 아무튼 뭐 일슬 보내줘도 되잖아. 조금이나마 슬을 좀 보내줘. 테스트를 해봐 한번.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더 둘러보고. 자,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보다 1000배나 빠르다고 하는 국내 기술의 블록체인 메인넷 엔진이야.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지. 메인넷, 블록체인이라는 메인넷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이게 뭐, 블록체인의 시작이 근본이 이 비잔틴 장군 문제인가? 난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짠다는 것 자체가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메인넷 소스를, 코어 소스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ICO를 해서 우리 이런 방향으로 메인넷을 구축할 것이라고 얘기만 해놓고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기술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사기를 칠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인넷을 공개도 못 해보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걸 얘기했었고, 그래서 블록체인 메인넷을 코어를 엔진을 개발하는 난이도는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고, 그거를 이 사슬이라는 국내 업체 아티프렌즈야. 여기 아티프렌즈라는 회사에서 다른 기사가 있지 또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아티프렌즈 3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 퍼블릭 메인넷 오픈이라는 기사가 있듯이 아무튼 아티프렌즈에서 개발을 했다. 자, 계속 얘기하는 얘기지만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를 해봐. 내 영상도 게르니도 믿지 말고 정부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마. 제로 트러스트. 다만 확률적으로 여러 정보를 다 취합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확률적으로 어떤 선택이 내 개인의 혹은 이 사회의 미래에 좋겠구나라는 판단은 더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하자. DYOR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고, 오늘은 이 사슬이라는 국내 기술로 만든 메인넷 블록체인 메인넷 코어 기술을 소개를 해줬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사슬을 믿어라, 이거 새로운 거니까 뭐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만 새로운 기술을 그냥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DYOR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자유 반말 채널 네이버 카페나 소득자유 반말 채널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와서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 자, 영상 여기까지. 수고.